2024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등장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로 50살을 맞은 지하철 1호선, 그러나 이 노선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955년 약 150만 명 정도였던 서울의 인구는 이후 나날이 증가해 1966년이 되면 380만 명 수준까지 달합니다. 서울의 인구 집중은 많은 도시 문제를 낳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 문제였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은 노면 교통이 소화하지 못했고 1968년 서울 전차 폐지 이후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만성적인 혼잡을 낳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나온 해결책이 바로 지하철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건설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이른 1958년에도 구상 중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계획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것은 같지만 종로가 아닌 청계천을 지나 동대문 청량리를 이을 계획이었습니다. 1961년 철도청 주도로 나온 1호선 계획은 서울역에서 종로, 동대문을 지나 청량리를 잇는 지금의 1호선과 유사한 경로로 계획했습니다. 다만 청량리역을 지하에 두지 않고 지상으로 나와 경원선 청량리역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동대문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지나는 선형은 지도처럼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 이후 1965년 서울시 주도로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에 4개 노선을 구상했는데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를, 2호선은 서소문에서 제기동을 잇고 3호선과 4호선은 서울 도심 외곽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상했었습니다. 사실 이때에도 1호선과 2호선은 기존 철도 노선과의 연계를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호선은 서울역에서 경부선을 따라 영등포 방면, 청량리에서 중앙선을 따라 망우 방면으로 계획했으며, 2호선은 서소문에서는 경의선을, 제기동에서는 경춘선과 연결할 계획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웬 경춘선인가 싶겠지만 당시의 경춘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 계획한 지하철은 터널 단면과 사용 전류가 기존 철도 구간과 달라 직통 운전보다는 환승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 지하철 건설은 계획은 있었지만 섣불리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 지하철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하철 건설에 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건설 계획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1968년 서울 지하철 계획은 서대문에서 용두동을 잇는 지하철을 만들고 이 노선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을 뻗어나가는 4개의 노선을 구상했었고, 1970년에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설치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1970년 4월 8일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무너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로 인해 김현옥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양택식 서울시장이 임명됩니다. 이 무렵 서울은 1968년 전차가 폐지되고 나날이 급증하는 교통난 해결이 당면 과제였고, 철도청장을 역임한 양택식 서울시장은 지하철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뒤 양택식 서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하철 건설 추진에 대해 보고했으나 김학렬 경제부총리가 지하철을 지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투입 시 서울의 인구 집중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 당시의 한국의 경제 규모상 지하철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는 경제 장차관 회의를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다는 점, 즉 절차상의 문제가 더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맞서는 가운데 당시 이후락 주일대사가 서울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결국 이 문제는 지하철 건설로 결정됩니다. 이후 1970년 6월 서울 지하철 건설 본부가 발족되어 본격적인 서울 지하철 건설이 추진됩니다. 지하철 건설이 확정되었어도 큰 문제는 바로 재원 마련이었습니다. 1970년 7월에는 제4차 한일 정기 강요회의가 열렸는데 일본 측에서 서울 지하철 건설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건설비에 대한 문제도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해결되었습니다.
1970년 8월 서울시 실무진이 일본에 방문하였고 9월에는 일본의 기술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지하철 건설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1970년 10월 22일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서울역에서 청량리를 잇는 지하철을 건설하고 이 노선은 인천, 수원, 성북 방면 기존 철도와 직결하는 지금의 1호선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일본 조사단이 제안한 노선을 기반으로 1호선과 함께 다른 노선의 계획도 확정되었는데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였습니다. 다만 경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호선부터는 이 계획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1년 3월에는 지하철 1호선 건설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 구간과 검차선으로 활용될 0.77km 구간이었습니다. 이 0.77km는 당시 지하철 5호선의 경로였는데 1호선에 검차선으로 사용되기 위해 먼저 공사한 것이었습니다. 차량폭은 기존 경부, 경인선과의 직결 운행을 위해 규격을 갖게 했습니다. 경부, 경인선 일부 역들은 대피선을 설치했는데 화물열차 운행을 위함도 있었지만 향후 이용객이 늘어나면 급행열차를 운행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당시 계획으로는 성북역에서 구로역까지는 강역에 정차하고 수원 방면 경부선은 안양역에만, 인천 방면 경인선은 부평역에만 정차해 인천역에서 시청역을 42분, 수원역에서 시청역을 45분에 운행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의 착공은 1971년 4월 12일에 이루어졌고 3년 4개월의 공사 끝에 1974년 8월 15일 성북역, 지금의 광운대역에서부터 시작해 청량리, 종로, 서울역을 지나 인천, 수원역으로 향하는 지금의 1호선이 개통한 것입니다. 1971년 4월 12일 신문 1면을 차지한 기사는 바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착공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개통식 기사도 1면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개통식은 1면이 아닌 7면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1호선의 기공식은 1971년 4월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개통식 후 축하 공연에 불꽃놀이까지 하는 등 거의 축제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기공식과 함께 공사에 들어간 1호선은 이후 3년 4개월간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기공식 후 1년이 지난 1972년 4월 12일 이 노선은 총 공정률 22%에 달했으며 이 노선을 종로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실 종로선이라는 이름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끔씩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퇴역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차량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1호선에서 사용되었던 이 차량은 일본으로부터 차관 자금으로 수입되었는데 열차 구입에 대한 차관 협정은 1972년 4월에 체결되었습니다. 기공식 후 2년이 지난 1973년 4월 12일 이 노선의 공정률은 59%에 달했습니다. 당시 이 종로선의 공사비는 330억 원 정도였고 차량 구입 비용을 빼면 실제로 공사비는 1m에 277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인데 오사카, 런던, 파리 등 다른 지하철의 공사비와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년 4개월이라는 공사 기간 역시 당시에 상당히 빠른 시기에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당시 서울 1호선 종로선은 지하철 최단 공사 기간, 최소 건설비라는 기록을 세운 지하철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공식 후 2년이 지난 1973년 4월 13일에는 지하철 1호선 시청 앞 정거장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은 4월 30일까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국내 최초 지하철역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시청 앞역 지하 1층 대합실의 경우는 1호선 개통 전까지는 지하 보도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1973년 6월 1일 당시 1호선의 공정률이 70%를 돌파한 가운데 2호선의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당시 2호선 계획은 이랬지만 이중 영등포에서 왕십리 구간을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먼저 착공해 197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당시 1호선은 1974년 4월에 완공하고 광복절 무렵 개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2호선은 1호선 개통 직후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 개통하는 1974년이 되었습니다. 1974년 4월에는 1호선에 달릴 차량이 처음으로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히타치 제작소에서 제작한 이 1호선 차량은 서울시 소속 차량은 빨간색으로, 철도청 소속 차량은 군청색으로 도색이 조금씩 달랐지만 그 외형도 도입 시기도 모두 같았습니다. 처음 1호선은 6량 1편성으로 운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사도 마무리되고 차량도 반입되었고 지하철 1호선의 개통일인 1974년 8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청량리역에서 개통식을 갖고 서울역 방면으로 역사적인 지하철 첫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또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 역시 별도로 개통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도권 전철 개통식은 11시 50분 구로역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지하철 개통식 1시간 전 장충동에 위치한 국립중앙극장에서는 8.15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TV 채널을 통해 전국 생중계가 진행 중이던 10시 23분 총소리와 함께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1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1호선의 개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대통령의 참석하에 기공식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졌겠지만 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조용하고 침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 대신 정일권 국무총리와 민복기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구로역에서 진행된 수도권 전철 개통식 역시 비슷하게 어수선한 분위기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 날 벌어진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서울 지하철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시 서울 지하철 건설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양택식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서울 지하철 계획은 또 한편의 급격한 변화를 맞습니다. 착공 직전까지 갔던 이 2호선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후에 취임한 구자춘 서울시장에 의해서 2호선부터의 계획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전임 시장이 계획해서 개발 중이었던 여의도 대신 강남을 지나는 순환선을 선택한 것, 그러면서 5호선으로 계획되었던 이곳을 2호선이 지나게 된 것, 이후 3호선과 4호선이 도심을 통과하는 X자 노선으로 만들어진 것, 이러한 지하철 계획의 변화는 바로 이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서울 지하철 1호선에 든 건설비는 33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고 보조 금액은 1%에도 못 미치는 3억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당시 김학렬 경제부총리는 서울의 인구 집중을 우려해 지하철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1호선 건설에 국고 보조가 3억 원에 불과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김학렬 경제부총리 이후에도 서울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은 인색했고 이러한 태도는 1기 지하철인 4호선의 건설 때까지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서울 지하철의 기본 요금은 카드 기준 1,400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서울 지하철의 기본 운임은 30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거리 비례제로 8km까지는 기본 운임 30원, 이후 1km마다 3원씩 추가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150원,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160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기권은 30%, 학생은 50% 할인했고 지금과 같은 65세 이상 경로 무인권은 1호선 최초 개통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1974년 개통 당시 종로선인 지하 서울역에서부터 지하 청량리역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그 외 시간대에는 10분 간격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구로역까지는 10분 간격,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은 40분 간격이었고 구로역에서 수원역 구간도 20분에서 40분 간격, 구로역에서 인천역 구간은 10분에서 20분 간격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인선 구간에서 청량리 성북 구간으로 넘어가는 열차는 개통 당시에는 상행선 1회, 하행선 2회뿐이어서 경인선 구간에서 성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량리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지금도 1호선 코레일 소속 차량은 전 구간을 운행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소속 차량은 일부 구간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4년 당시에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시 소속 차량은 주로 청량리역에서 인천역 구간을 오갔고 철도청 소속 차량은 1호선 전 구간을 운행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1호선이 노선도 길어지고 운행 횟수가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운행 형태는 이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노선 간 직결 운행 시 생기는 문제점, 바로 교류냐 직류냐 문제입니다. 3호선, 4호선, 그리고 최근에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논의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1호선 때부터 있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일본 조사단이 교류 전류가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영동선 등 다른 철도 노선이 교류 전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1호선 역시 교류 전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의 최신부에서는 교류를 할 경우 전화선에 전류가 흘러들어 통신 장애가 일어난다는 점으로 직류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교류 전류로 할 경우 공사비가 10억 원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직류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은 직류로, 그 외 철도청에서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은 교류 전류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량을 도입할 때 직교류 겸용 전동차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서울역과 종로 3가역, 제기동역에서는 직류 변전소를 추가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1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남영역에서 서울역 구간, 청량리역에서 회기역 구간에 전동차의 불이 잠시 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사용 전류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다만 통행 방식은 기존 철도 노선과 직결 운행하는 만큼 똑같이 좌측 통행을 채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의 비밀의 마지막, 사실은 100개가 넘는 이 구간 중 이번 지하철 1호선의 비밀은 지하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10개의 정거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개의 정거장에는 90도 가까이 꺾어버리는 구간, 10개 정거장 중 가장 분위기가 다른 역, 환승 통로가 긴 역,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역 등 다양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1호선 구간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직선이지만 유독 90도 가까이 꺾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시청역에서 종강역 사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열차를 이렇게 보면 엄청난 급곡선 구간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이고, 그래서 이 구간은 열차가 시속 30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차 내에서 들리는 소음은 상당한 편입니다. 이 구간을 포털 사이트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를 아주 정직하게 90도로 꺾어서 지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 실제 경로는 이게 아니고 시청역을 지나서 왼쪽으로 살짝 방향을 꺾어 조선일보사 바로 앞을 지난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크게 꺾어 일민미술관 건물 앞을 지나 종강역으로 향하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급곡선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 규칙을 살펴보면 선로의 곡선 반경은 본선에서 160m 이상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35m까지 축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간의 곡선 반경, 종강역 방향은 140m, 시청역 방향은 136m로 이 부득이한 경우 조건을 겨우겨우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철도 노선 중에서 최저 곡선 반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터널식 공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1호선은 사진과 같이 위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 지하철 터널 구조물을 만드는 개착식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도로 위라면 이렇게 일부 구간을 막고 땅을 파면 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도로상이 아니라면 지상의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청역에서 종강역의 급커브 구간을 완화해 지나려면 이렇게 이미 세워진 건물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위치가 일민미술관, 과거의 동아일보 사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이러한 선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구 동아일보 사옥 바로 앞으로 1호선 공사가 진행 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호선이 통과하는 곳 위로는 5호선 광화문역 출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광화문역 4개 출구는 1966년에 만들어진 광화문 지하보도입니다. 그러니까 1호선이 착공하기 한참 전부터 있었던 지하보도입니다. 또 1호선이 지나는 곳으로는 숭례문 그리고 흥인지문을 통과해야 해서 두 문화재 훼손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구간은 지하철 통과선 위치를 조정하고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게 방진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동대문역의 경우는 원래는 흥인지문 사거리와 가까이 정거장을 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과 노선이 다르지만 이때에도 동대문역은 4호선 환승역으로 계획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흥인짐은 문화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의 위치로 역 위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숭례문 근처의 서울역과 동대문역은 모두 지금은 4호선과의 환승역입니다. 특히 서울역은 서울교통공사 1호선 구간 중에서도 이용객이 가장 많고 전국에서도 세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입니다. 사실 지하철 2호선의 비밀하면 다음 두 가지 주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 각각 이미 5호선, 6호선의 비밀에서 소개한 바 있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신설동역은 국내 최초 탄호선끼리의 환승역입니다. 2호선의 개통과 함께 환승역이 된 것인데 사실 2호선이 아닌 5호선이 지날 계획이었고 종강역에서 동대문역은 이렇게 1호선 옆 승강장을 확장해 5호선이 지나는 북북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취소되어 신설동역 유령 승강장이 생겼는데 이 과정은 이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후 한동안은 순환선 2호선의 건설과 X자 방사형 노선망 구축, 예산 문제로 인한 추가 지하철 건설의 어려움으로 구 5호선과 비슷한 서울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계획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2기 지하철 5호선의 계획과 함께 비슷하게 부활을 했는데 이미 복북선화회 천호동 방면으로 통과하려던 이 선형으로는 2호선이 들어와 버려서 이렇게 지날 수 없었고 지금과 같이 도심을 통과해 신금호, 왕십리를 경유하는 5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 계획이었다면 이렇게 노선이 통과했겠지만 아예 별도로 노선을 만들다 보니 5호선 광화문역은 세종문화회관 쪽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 지하보도와는 연결 통로를 만들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호선 급커브 구간 바로 위로는 5호선 광화문역이 생겼고 이 지하보도였던 4개 출구와 광화문역과는 약간의 걷는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북북선화 계획과 지금의 5호선을 비교해보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1호선과의 환승 연계가 불편해졌다는 점입니다. 종로 3가역은 5호선 승강장이 여기에 들어와 버려서 1호선 종로 3가역과 거리가 길어졌습니다. 1호선은 5호선과도 이런 사연이 있지만 6호선과도 사연이 있는 노선입니다. 원래 6호선 초기 계획은 창신역에서 이렇게 들어와 종로 5가역과 환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선이 너무 심하고 공사비가 증가될 것이 우려되어 지금과 같이 경로를 바꿉니다. 그러고는 여기에 6호선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동대문역과 환승시킬 계획이었습니다. 1호선과는 무려 300m, 4호선과는 무려 500m, 거리도 거리이고 환승통로 공사 시 동대문역 주변 혼잡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어 다시 이 계획을 포기하고 1호선 동대문역과 신설동역 사이에 6호선 환승을 위한 역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생긴 역이 동묘압역입니다. 1호선 동묘압역은 2005년, 나머지 2역들은 1974년에 개통이라 동묘압역이 깨끗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승강장 폭도 굉장히 넓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역들 승강장 폭이 좁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역들은 나중에 5호선이 생길 때 승강장 확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만들 수 있는데 승강장을 좁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호선 동묘압역의 그 외 특징은 이렇게 보면 출구를 내려오자마자 바로 승강장이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한층 아래에 양 방향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출구로 내려와서 신설동 방면은 바로 열차 승차가 가능한데 동대문 방면은 승강장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이 3개 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1호선 시청역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1호선의 최초 개통일인 1974년 8월 15일 이전에 이미 완공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된 적이 있었고 시청역 대합실은 1호선 개통 전까지는 지하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기동역은 정릉천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역인데 하천을 지나는 교량 아래에 터널을 지을 수 없습니다. 즉 포털 사이트 지도로 보면 이렇게 직선 승강장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곡선 승강장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제기동역은 하루에 3만 명에서 4만 명 사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사실 결코 작은 게 아닌데 수입으로 따지면 훨씬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역의 65세 이상 무인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5%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무인권 비율이 높은 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청량리역은 여기를 출발하자마자 회기역 방면으로 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하 1층에 승강장이 있고 대합실이 지하 2층에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의중앙선, 경춘선, 소인, 분당선과의 환승역이지만 환승역이 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이 청량리역은 1974년에 그리고 지상에 위치한 이 청량리역은 1978년부터 수도권 전철이 운행했는데 처음에는 두 역은 환승이 되지 않는 별도의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노선도는 지상 청량리, 지하 청량리 이렇게 표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상 청량리역을 민자역사로 만들게 되면서 지하 청량리역과의 환승 통로를 만들었고 2010년 8월에서야 두 노선이 바로 이어지는 환승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통한 지 50년이 된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지하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전 구간에서 보면 이 구간은 사실 짧은 구간이지만 여전히 이용객도 많고 1호선의 핵심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